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21화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도 김준일 평론가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1화 실화야?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끝난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박용진 TV에 이렇게 모셨는데 이게 웬일이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이 나한테 죄송할 건 아닌데, 진짜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 죽겠어, 진짜. 민주당도 죽겠고, 지금 다 국민들도 죽겠고, 다 죽겠다, 진짜. 그 진짜 힘든 게, 저는 김경수 지사 단식이 지금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뒤에 들어갔던 민주당이 5분, 6분 정도의 국회의원들 중에 또 몇 분은 이미 쓰러지시기도 했고, 또 공대위의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병원에 실려가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제 탄핵이 계속 늦어지고, 지난번 이야기하실 때 4월 초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건강상으로 큰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걱정이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발걸음이 오히려 조금 더 빨라지고 급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더민초, 초선 모임들이죠. 민주당의 초선 모임인 더민초 회원들인 의원들도 단식을 확대하게 됐고, 또 심야 의총에서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이런 발걸음, 민주당의 이런 강경투쟁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뾰족한 수가 없구나.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라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들 뭐 있고,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헌재에서 이제 선고가 나니까 헌재를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제 뭐 어쨌든 선고를 빨리 촉구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뭐 상사특검도 임명해라, 뭐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여의치가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헌재는 이게 압박이라기보다는 헌재를 압박할 수단이 없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게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호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 보라고 사실은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헌재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헌법재판소 왜 늦어지냐고 국회로 불러가지고 뭐 사무처장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모양새가 더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요구가 몰리는 게, 헌재는 빨리 해라. 요구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해라예요. 근데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헌재 그 탄핵 판결을 끌어내는데 직효를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헌재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안 하는 거죠. 임명 안 하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안 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양당 모두. 이 최상목이 그런 얘기. 지는 승복 안 하면서. 자기는 승복 안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규탄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마은혁은 임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할 수는 있죠. 변론을 한 번이라도 또 재개해야죠. 변론 재개가 돼야 돼요. 이제 변론 재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국힘에서 지금 마은혁 임명을 반대하는 게, 결사 저지하려고 결사 저지하는 이유가 어쨌든 마은혁이 들어가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5대3이나 6대인데, 국힘 판단에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보기엔 그런데 마은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6-3이 되거나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될 거를 좀 두려워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 건데, 이게 약간 딜레마적인 거가 있는 게, 정말로 그러면은 들어가서 여기 참여할 것이냐. 사실은 이거는 회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는, 선고일이 지정되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는 들어갈 권리는 있어. 변론 재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변론 재개가 간소화돼, 헌재 규칙에 따라서 개정이 돼서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옛날처럼 똑같은 시기에 8번, 10번 이렇게 변론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문서로 된 거를 읽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요즘 뭐 절차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더 길어져요. 그러면 네. 이게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4월 18일이요.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네, 왜냐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빠져요. 퇴임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마은혁이 들어와도 7인이 되는 거고 마은혁이 못 들어오면 6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명만 기각하면 이거는 뭐 미끄러지는 이런 상황이다. 약간 이게 되게 정무적으로 복잡하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불안함. 예, 불안함이 하도 이제 국힘에서 기각, 각하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헌재를 압박하기에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헌재를 이제 단식 투쟁, 도보 행진 이런 걸로 일종의 호소형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저기를 날리겠다 최상목을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젯밤에 늦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일이고요. 그러니까 19일 날 밤에 심야 의총을 했고 심야 의총 마무리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한다 했는데 오늘 아침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 탄핵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일 계획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걸 지금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죠. 지금 논란이 돼서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한덕수의 탄핵과 관련해서 그 의결 종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 국무위원이냐. 그러면 200을 넘겨야 되냐 150을 넘겨야 되느냐 요 차이가 있잖아요. 요 논란이 또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제기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실상 동의를 했어요. 탄핵하는 거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가 옳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본인이 이름 걸고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탄핵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탄핵들이 이제 두 가지 보통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했던 탄핵들은 상당수는 일종의 이제 뭐 정치 투쟁용 아니면은 경고용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니 잘라야지 왜 안 잘라? 왜 끝까지 버텨? 그럼 우리가 탄핵할게. 그래서 어쨌든 뭐 탄핵을 인용되는 것도 기대를 했겠지만은 이거 자체로서 어떤 경고를 보내는 거 요런 유형의 하나가 있고 하나는 긴급하게 어떤 직무를 실제 정지시켜야 되는 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장악 하려고 지금 막 태세 딱 잡으니까 바로 이제 탄핵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최상목을 만약에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이고 이게 경고용인가? 실익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최상목이 탄핵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주호예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만약에 권한대행을 하면은 마은혁을 임명할까? 그분도 되게 보수적인. 예. 그러면 또 탄핵 그러면 여기를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에가 통일부 장관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저런. 네, 그다음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그래. 그 다음에는 뭐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약간 거기는 없고 막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할 것인가? 저도 사실은 이 최상목 대행은 이건 진짜 탄핵 심판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평상시 같으면 진짜 심각한 그 기강행위죠. 그러니까요.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 용어로 탄핵 마렵다. 최상목 이런 생각 들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지금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민주당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뭘 노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모호해 보여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지금 최상목도 버티는 거고 오늘 그 문화일보에서 단독 보도 나왔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할 것 같으면은 나 자진 사퇴했다. 뭘 사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대행 자리 아니면 국무위원 자리? 근데 권한대행 자리를 사퇴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게 왜냐면 법의 순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이 사퇴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사퇴서 쓰고 자기가 사인하고 물러나나?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의 하야같이 자진 사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이것도 그러니까 법적 논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의 법적 효력은 모르겠고 그 정도로 지금 붙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하고 이게 그래서 대권 꿈이 있나? 뭐 대권 꿈 얘기도 옛날에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이제 저 탄핵 절차를 밟아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
오늘 근데 뭐 날짜에 뭐 구애받지는 않겠죠. 민주당이 소집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200이냐 150이냐 요 논란 위에서 요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덕수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뭐 그러니까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도 이게 굉장히 애매하네. 높고 200이냐 150이냐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한덕수도 그래서 이게 각하서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의 얘기가 이거는 200이다. 뭐 이런 주장하시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꼬였고, 사실은 제가 민주당 비판을 조금만 하자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투쟁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정도 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탄핵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국민들의 동의나 이게 결정적인 카드로 쓰기에 좀 애매해진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최상목 이 정도로 위헌적인 행동을 하면은 탄핵을 한번 해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헌재도 저는 이 정도면은 이거 인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들 결정을 그러니까요. 버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플랜들이 다 이렇게 꼬였어요, 사실은. 이게 참,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자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이 조언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좀 마음이 급하다. 이재명 대표도 뭔가 이렇게 좀 급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시민들에 의해서 요 얘기하고 몸조심해라 라고 얘기한 게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급함 이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냥 탄핵 심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2심 문제가 있잖아요. 2심 문제가 있다. 예, 공직선거법 2심이 앞두고 이게 사실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이제 무죄날 거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지만은 방송에서 잘 얘기했죠. 하지만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걸 못 믿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연하게 원고에는 없었다던데. 원고에 없었지만은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짬밥이 예? 야당 대표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이 발언을 해서 몸조심해라라고 했을 때 이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거다라고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분명 논란이 될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는 지지층에 대한 어떤 결집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게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적절했느냐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몸조심 발언을 다른 데 대입해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몸조심해라. 우원식 국회의장 몸조심해라. 헌법 재판관들 몸조심해라. 이거를 다른 정당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너무 좀 무리수를 두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시민들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윤석열 변호인단이 예전에 경찰 기동대가 막아서면은 그 시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변호인단이 1월 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뭐 논란이었어요. 논란이었어요. 사실은 공무집행을 걸어다니는 위법자 맞아요. 저기는 최상목은 걸어다니는 위법자죠. 위법을 해놓고 헌법 명령을 예.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일반 시민들한테 주어진다라는 게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어떤 사법기관의 그런 어떤 폭력을 국가한테 독점시키는 이유는 어떤 자경단이라든지 사적 보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시켜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건데, 이건 똑같은 논리로 다른 쪽에서도 막 그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지지자들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조금 무리수를 지금 뒀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나서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양진영에서 다 폭력적으로 조금 이런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신중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잠깐 말씀하신 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최근에 뭐 나왔던 영화가 두 편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으로.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풀린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베테랑 2라고 하는 영화에서 어쨌든 정의로운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뭐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게 근대와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게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고 금하는 게 사적 보복행위, 사적 심판행위. 이건 안 된다. 국가와 공적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어느 진영에서 나온 얘기든 간에 반드시 경계해야 될 측면은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간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이 2심 재판이 26일인데 그것보다 더 뒤에 이게 헌재 결과가 뭐 파면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쫓기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렇게 엉켜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만일에 지금은 이제 실형이 집행유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 파면이 뒤에 나온다. 그리고 무죄가 되면 뭐 상관없겠죠. 저는 뭐 탄탄대로라고 보고 유죄가 됐다. 그러니까 뭐 출마 불가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대법원 판결은 아마 뭐 3개월 이내 하겠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 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엉켜 있을 때. 일단 이재명 대표 2심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게 너무 저희들처럼 그 정치했던 사람들은 아니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실형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좀 놀란 것도 사실이에요. 1심 재판부가 작심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기억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거 처벌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정치적인 평가에 맡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지금 이거 나온 거는 계속 비판해왔고 백현동 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협박이냐 아니냐 요 부분은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이었기 때문에요. 그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잘 모르겠고 가장 핵심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플랜은 대선은 탄핵이 파면이 인용이 되면은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되면은 60일 안에 치러야 되고 2심 다음에 3심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뭐 걸리지 않느냐 633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그러면은 이게 크게 뭐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법원 선고 나오기 전에 대선이 끝나죠.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오고 그거보다도 그냥 짧게 붙는 게 아니라 한 주, 2주 막 이렇게 되면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요, 가정입니다. 이재명 2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1심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했던 발언이나 그러면 출마할 거예요. 그래서 당내 후보로 뽑혔어.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선에 들어갔는데 대법에서 한 달 뭐있나 뭐 한 몇 주 남겨놓고 대법에서 확정 판결. 물론 대법도 엄청나게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한 달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대선 뭐 후보죠. 그러면은 그냥 후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몰라.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무르고 다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잘 규정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도 뭐 그런 끔찍한 상황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 조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친명 쪽에서도 지금 막 염두에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언제 나온다라는 걸 알면은 불확실성이 어쨌든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4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그렇게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지금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2심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만일에 유죄가 되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대한민국 제1당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후보 없이 대선을 맞이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을 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뭔가 분명한 입장을 혹은 대법원에서 그 최종심을 언제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할까 모르겠다. 대법원 그렇게 못하죠. 안 하죠. 예, 그렇게 못하고 그 자체가 정치 개입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국힘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은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선고 못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이게 너무 대선 개입이다 뭐 복잡하니까. 근데 뭐가 됐든 그러니까 다 가정이에요. 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은 특히 상대방 후보들은 그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대선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네. 이 엄청나게 이제 이게 공격의 소재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대선이 뭔가 비전이나 이거 내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된다.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을 살기 위해서 뭐 법도 바꿀 거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초점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서 여러모로 하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 예. 예, 저희가 지난번 21화 첫 번째 녹화를 끝내고 나서 우리 PD께서 그거 좀 텐션을 높여라. 왜 이렇게 무겁게 하냐. 얘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왜 빨리 파면 안 하나 이 얘기도 정말 모두가 불안해서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2심 재판과 그 헌재 판결이 서로 엉키거나 일정에 맞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대법원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험악한 어떤 갈등과 고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오늘 제 21화의 제 2화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급해져 보이는 민주당의 행보,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이렇게 일부러라도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탄핵 선고가 너무 늦어지면서 생겨나는 여러 우려와 갈등 국면들이 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헌법재판관 8분께서는 손톱만큼의 애국심이라도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21화 두 번째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